부모님을 존경하면서도 고립감이나 격리, 엄마와 아빠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만날 친구는 8살 여자아이 햇별이 그림이고요. 우리 샛별이는 정서적 안정과 균형에 대해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유형의 성격을 보여요. 학습적인 발달 정도도 아주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관찰력과 집중력도 뛰어나 보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텐트는 캠핑 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죠? 햇빛과 비를 피하고 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텐트를 쓰죠. 그죠? 텐트 안에서 하잖아요. 이 의미는 안전과 휴식이 이 안에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퍼를 꽉 해서 다 채워놨어요. 지퍼를 끝까지 올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여기에 바람이 들어가면 내가 너무 추우니까 추운 날씨에 옷을 지퍼를 목 위에까지 꽉 잠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어디에 상처가 났거나 이러면 그걸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가려요. 그죠? 그래서 목에 그 갑상선이나 이런 거 수술하신 분들 보면 항상 위에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옷들을 입으시거든요. 닫혀 있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스러운 곳을 감출 때, 그때도 완전히 입구를 막아서 보이는 것을 차단하죠. 이처럼 중요한 무엇이 있거나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것, 그러니까 외부와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 물건이나 공간도 그렇게 꽉 닫혀있는 그런 것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분석에서 지배 해석에서도 문에 대한 어떤 형태로 그 아이와 소통에 대한 것, 그곳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텐트 그림에서는 엄격하고 규율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샛별이가 생각하기에는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내가 뭔가 그냥 그걸 유지해야 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텐트로서 의미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죠.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더 자유와 자기 주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조금은 더 허용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가족들이 모두 밖에 있고 모두 웃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랑 부모님이 있는 공간이 어때요? 좀 떨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텐트로 살짝 가려져 있거든요. 또 아이들은 식탁에서 앉아서 무언가 그 고기를 기다리고 있대. 기다리고 있고 부모님은 서가지고 음식 준비를 한달지 뭔가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인물들을 선으로 둘러싸거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구획을 나누는 경우는 고립감이나 격리 또는 그 대상과의 거리감이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인물 간의 거리도 심리적, 정서적인 거리감을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획과 거리감이 같이 표현된 것을 보면 이 그림에서 샛별이는 부모님을 존경하면서도 또 부모님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좀 여기면서도 정서적, 심리적인 친밀감은 훨씬 더 좀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샛별이가 부모님에게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낌 또는 속마음을 한번 부모님께서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학령기에 들어가면은 또래 관계나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쉽게 다가가서 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편안한 가족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언제든지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실제로 아이들이 모두 탁자에 앉아 있어서 팔다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의 그림이랑 아이들의 그림이 정말 되게 대비가 돼서 보이죠. 그쵸? 자, 이렇게 팔다리를 그리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고 있을 상태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아직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되게 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미 무언가를 딱 정해놓고 말하기 전에 또는 그 아이가 필요하다 싶은 정도의 어떤 것들은 다 그냥 미리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도 본인이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존성이 강해도 이렇게 팔다리가 그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 좀 면밀히 관찰을 해보시면 아이를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해보고 또 결정하고 행동하고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해낼 거니까. 더군다나 새별이는 관찰력과 집중력이 너무 좋은 아이고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태도 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것이 나한테 주는 영향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고 맡겨주시면 새별이 너무 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 새별이네 맞벌이 가정이에요? 아,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새별이 부모님들 이렇게 새별이가 그린 거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아빠는 핸섬하고 너무 멋지고 엄마도 너무 우아하고 우리 엄마는 고상하고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를 자기의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림에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엄마에서도 좀 특징들이 나타나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새별이네가 그 맞벌이 가정이라고 그러면 아마 부모님들은 좀 권위로운 직업을 갖고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규칙과 규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또는 권위 있는 어떤 태도를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사실은 그런 집안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아이들도 저렇게 규율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캠핑 갔을 때 아이들한테 야 여기 앉아 있어 책상에 앉아 있어 이래도 잘 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집안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 그림의 특징은요. 엄마를 맨 앞에 그렸고 빨간 입술에 빨간 리본에 머리를 묶고 정성을 들여서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새별이가. 그래서 그런 엄마 모습을 너무 정성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자, 아빠는 마치 근육맨처럼 이렇게 빵빵 그리고 팔과 손을 크고 튼튼하게 그렸어요. 그죠? 근데 엄마의 팔과 그 다리를 이렇게 보면은 팔과 손, 다리가 가느다랗게 선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쵸? 네.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마 새별이네는 아빠가 주도적인 결정권을 갖고 계시지만 엄마가 아름답게 조율을 잘 하셔서 이 집은 엄마가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외부에서는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별이네를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새별이가 둘째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이들의 성향상 사실은 이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위축이 되어서 위에 눈치 보고 아래에서 치여가지고 둘째 아이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들의 특성상 새별이가 저기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그 성향은 아마도 이제 엄마하고의 거리를 보면 새별이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깝고 싶은데
잘 그 가깝다라고 하는 느낌은 새별이한테는 조금 더 먼 것 같아요. 자, 솔루션 드릴게요. 우리 새별이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 관찰력, 집중력, 대인관계, 예의범절 모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새별이에게 자기 속마음으로는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새별이에게 자유로움과 주도적으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허용폭이 좀 좁을 수 있다. 그리고 엄격한 규율이나 통제보다 조금 더 실수하더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걸 좀 이렇게 막 자주 시도해 볼 수 있게 경험의 기회를 좀 많이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도 사실 너무 완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친밀함과 신뢰에 조금 더 시선을 두시고 외부의 시선은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잘한다. 그리고 너무 완벽한 거를 추구하지 마셔라. 이 두 가지는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우리 앨리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댓글창에 신기하네요. 캠핑 그림에 이런 이야기가 흐흐하고 써져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죠. 아이들은 자기가 무언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무언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행동이 될 수 있고 또 말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하기 어렵거나 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은 무언가를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그 시금을 우리한테 보내주거든요. 자, 잘 보면 우리 아이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앨리스의 심층 분석 한번 알아봤습니다.